햇님을 찾아가는 아이. 김유경. 점순이 누나. 어느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참새들이 감나무에 모여 앉아 짹짹짹짹 야단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벌써 아침 식사 준비를 끝내고 들어오시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닭들이 배가 고프겠구나. 암탉이 슬기를 부르는데 아직 슬기가 늦잠을 자고 있으니 이를 어쩐다. 할아버지는 슬쩍슬쩍 슬기를 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슬기가 일어나지 않자 다시 큰 소리로 닭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닭들아, 잠깐만 기다려라. 슬기가 곧 나간다. 할아버지가 어찌나 큰 소리를 지르시는지 슬기는 그만 눈을 번쩍 떴습니다. 잠이 깨자 아랫도리가 이상했습니다. 얼른 일어나 요를 만져보았습니다. 요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슬기는 그만 울상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물을 너무 많이 마시고 곤히 잔 탓에 또 요에 오줌을 쌌기 때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슬기는 두 손으로 고추를 감싸며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에? 너 이놈 또 오줌 쌌구나. 할아버지는 회초리를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슬기는 무릎을 꿇고 손을 싹싹 비볐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끔 콩쥐 팥쥐의 계모 이야기를 해줄 때처럼 슬기를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슬기는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등을 긁는 효자손을 찾아들더니 이불을 세게 때리며 야단치셨습니다. 이놈, 일남이 할머니한테 가서 소금 받아와.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가서 바가지와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옷 갈아입고 갈게요. 슬기는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애처로운 표정도 지었습니다. 그냥 가. 할아버지는 무뚝뚝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슬기는 무안해서 매기 입이 되었습니다. 또 큰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하지만 하는 수가 없었습니다. 키를 쓰고 바가지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아침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잠옷바지에 오줌 싼 언저리가 척척해서 걸음을 걸을 때마다 선뜩선뜩한 것이 몹시 언짢았습니다. 일남이 형이 학교에 가려고 대문을 나서다가 슬기의 꼬락서니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슬기 너 오줌 쌌구나? 형의 말에 슬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슬기가 소금 받으러 왔어요. 하지만 괜찮아. 이 형도 어렸을 때 오줌을 쌌는데 크면 안 싸게 돼. 걱정하지 마. 형은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슬기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형, 학교 잘 다녀와. 슬기는 금세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 일남이 형은 손을 한 번 흔들어 보이고 학교에 갔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형의 가방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뭐? 슬기가 소금 받으러 왔다고? 일남이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며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슬기는 아이들이 들을까 봐 겁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알면 놀려먹을 것이고 그러면 창피스럽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자꾸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슬기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져서 자꾸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네 요놈! 할아버지가 너 거두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 이놈아 오줌까지 싸? 또 쌀 테냐? 어? 또 싸? 할머니는 작대기를 들고 소금은커녕 불호령만 쳤습니다. 안 쌀 거예요. 할머니는 소금도 안 주면서 괜히 야단만 쳐. 슬기는 주랭랑을 쳤습니다. 급하게 다른 박질 치니 방귀가 뽕뽕뽕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금방 쫓아와 덜미를 잡을 줄 알았던 할머니는 쫓아오지도 않으면서 제자리에서 발을 쿵쿵대며 위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방귀 먹어라. 슬기는 저만큼 서 있는 할머니를 향해 혀를 내밀며 방귀를 움켜 던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예끼 요놈을! 할머니는 그러한 슬기를 보더니 아랫입술을 물고 옷소매를 걷어붙이며 쫓아오는 신용을 했습니다. 슬기는 불이 나게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길 가던 아이들이 슬기를 발견하고 키를 쓴 것을 보자 뱀본 참새떼들처럼 놀려댔습니다. 야, 슬기 오줌 쌌다. 아이들이 모여들어 손뼉을 치며 곡조를 붙여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슬기는 간밤에 오줌 쌌대요. 알락갈라리 알락갈라리 슬기는 오줌 싸개다 오줌 싸개다. 어떤 아이는 회초리를 주워 들고 슬기가 쓰고 있는 키를 툭툭 때렸습니다. 슬기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대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줌을 싼 일이 너무도 창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슬기는 대문을 소리나게 쾅 닫고 들어가 키와 바가지를 마루에 내팽개 쳤습니다. 닭장문 안 열어줄 게냐? 할아버지는 마당을 쓸다 말고 슬기를 돌아보셨습니다. 몰라요. 왜? 소금을 안 주시더냐? 할아버지는 능청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두가 할아버지 때문이에요. 왜 나 때문이냐? 애들이 놀리잖아요. 그거야 네가 오줌을 쌌으니까 놀리는 거지. 할아버지가 밤에 안 깨워주셨으니까 그렇지요. 슬기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발을 쾅쾅 굴렀습니다. 아침마다 슬기는 닭장문을 열어주고 닭들에게 모이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심술이 난 슬기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할 수 없이 닭장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닭들은 우르르 몰려나와 날개를 펼쳐 날갯짓도 해보고 고개를 앞으로 뽑으며 다른 박질도 쳤습니다. 할아버지는 닭들이 하는 꼴을 멀거니 바라보다 이내 들어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밥 먹자. 시장에 좀 나가봐야겠다. 싫어요. 밥 안 먹을 거예요. 시장에 안 따라갈 거냐? 안 가요. 슬기는 톡톡 쏘며 말했습니다. 원래 방귀는 끼는 놈이 성을 내지. 할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시장에 가셨습니다. 슬기는 심심했습니다. 재미있는 시장에 따라가지 못한 것이 서운했지만 이제 소용이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모이를 먹고 난 닭들은 배가 부른지 양지 쪽에 모여 앉아 날개를 반쯤 펴고 해바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술이 가라앉지 않은 슬기는 닭들에게 가서 고추를 꺼내 수탉을 향해 마구 분수를 쏘아댔습니다. 꼬꼬댁 꼬꼬. 갑자기 오줌벼락을 맞은 닭들이 놀라서 불이 나게 뚱겨나가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꽁지를 내두르고 날개를 흔들어 오줌을 털어냈습니다.
슬기는 다시 돌아와 기둥에 기대고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벌써 점심때가 기울어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슬기는 할 수 없이 아침에 덮어둔 상에서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누렁이도 할아버지를 따라갔는지 텅 빈 집은 너무도 쓸쓸했습니다. 슬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제비들이 날고 있었습니다. 제비들은 날개를 활짝 펼치고 넓은 창공을 훨훨 신나게 날아다녔습니다. 어떤 때에는 아주 날개짓도 하지 않고 비행기처럼 한참 동안을 그대로 떠다녔습니다. 슬기는 새들이 부러웠습니다. 저렇게 마음대로 날아다닐 수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으로 날아가 엄마가 계시는 학교에도 금방 갔다 올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는 2년만 더 고생하면 세 식구가 같이 살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슬기는 왜 2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또 경기도 양주에도 학교가 많은데 왜 엄마는 대전으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비는 빨랫줄에 내려앉더니 똥을 찍 갈기며 조잘거렸습니다. 슬기는 할아버지한테 들은 대로 제비를 따라 흉내를 냈습니다. 공 한 조각 가지고 12집을 나눠 먹으니까 배가 벙벙. 슬기는 오줌통이 없다는 새가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슬기처럼 오줌 싸개라고 놀림을 당하지 않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오슬기, 편지요. 집배원 아저씨가 편지 한 장을 대문 안에 휙 던져주었습니다. 슬기는 벌떡 일어나 편지를 집었습니다. 하얀 봉투에 무궁화 2송이가 그려진 우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슬기는 편지를 요리조리 돌려가며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을 모르는 슬기가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짐작에 엄마한테 온 편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슬기는 엄마의 편지를 읽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이제 슬기는 아이들과 놀 수가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줌 싸개라고 소문이 나버렸을 테니까요. 이렇게 심심할 때 엄마의 편지를 읽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을 알면 엄마에게 편지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엄마가 슬기의 편지를 받아 읽는다면 참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글씨를 써봐야지. 슬기는 방에 들어가 할아버지가 쓰시던 볼펜과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방바닥에 엎드려 편지를 보고 글씨를 흉내내어 써보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황소도 그리고 자동차를 그릴 때는 쉬웠는데 깨알처럼 조그마한 글씨는 쉽게 그려지지 않았습니다.